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폐금융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금융시장이 왜 때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불안정한 시스템을 뒤에서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금융 안전망, 그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예금보험 제도에 대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약간 섬뜩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용돈, 알바비 차곡차곡 모아둔 그 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린다면 내 통장에 있던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예금보험 제도가 그 방어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보험기구라는 곳에서 여러분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죠. 마치 뭐랄까 금융계의 슈퍼맨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자, 그럼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 제도가 왜 필요한 걸까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잖아요. 예금보험 제도가 해결해야만 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뱅크런입니다. 영어 그대로 사람들이 은행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은행이 위험하다는 조그만 소문만 퍼져도 사람들이 내 돈부터 찾아야 돼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아무 문제 없는 아주 튼튼한 은행이라도 이런 뱅크런이 터지면 그냥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 순식간에 동나버리니까. 와,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럼 뱅크런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은행은 자기네 금고 사정, 대출 상태, 속속들이 다 알죠. 근데 우리 같은 예금주들은 어때요? 알 길이 없어요. 완전 깜깜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 저 은행 위험하대 이런 소문이 딱 돌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내 돈부터 빼는 게 최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는 그게 제일 이득인 행동? 경제학 용어로는 이걸 우월 전략이라고 하죠.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니까 결국 뱅크런이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무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류가 머리를 싸매서 만들어낸 발명품이 바로 예금보험 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 제도가 어떻게 태어나서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갔는지 그 역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타임라인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세요. 1933년 미국이 그 유명한 대공황, 그 끔찍한 위기 속에서 처음으로 FDIC, 우리로 치면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걸 만들어요. 근데 그 뒤로 한 몇십 년은 되게 조용하다가 1980년대부터 그래프가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치솟는 거 보이세요? 이게 왜일까요? 네, 바로 전 세계가 크고 작은 금융위기를 막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차, 우리도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말이죠. 예를 들면 90년대 초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은행 위기 같은 사건들이 다른 나라들한테 엄청난 경고를 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거의 금융 안전망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예금보험 제도, 이게 그냥 완벽하기만 한 제도일까요? 세상 모든 것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 제도 역시 아주 강력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가진 슈퍼파워, 순기능부터 한번 볼까요? 첫째, 국가가 걱정 마, 내 돈은 안전해 딱 보증해 주니까 뱅크런을 막아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요. 둘째, 은행 사정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소액 예금자들을 보호해 주죠. 셋째, 저 큰 은행은 절대 안 망하겠지 하는 믿음 때문에 불리했던 작은 은행들한테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막 아무 때나 돈 찍어서 은행 구제해주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남용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와, 정말 든든하죠? 하지만 말이죠. 모든 보험에는 그림자가 따른다고 했죠? 어차피 보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마치 안전벨트 맸다고 갑자기 막 과속하는 운전자처럼요.
예금보험 제도에도 바로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그림자를 아주 중요한 용어로 불러요. 바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위험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금보험제도가 바로 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보면서 자세히 한번 뜯어보죠. 예금보험이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볼게요. 그때 은행의 이익 구조는 여기 보이는 이 검은색 선과 같아요. 가로축이 대출 성과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박 나서 이익이 나고 왼쪽으로 가면 쪽박 차서 손실이 나는 거죠. 대출이 성공하면 은행도 큰 돈을 벌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은행에 빌려준 돈 그대로 다 날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익과 손실이 아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지극히 상식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금보험이라는 어마어마한 안전장치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윤 구조가 이 파란색 선처럼 완전히 극적으로 바뀝니다. 자, 오른쪽을 보세요. 대출 성공했을 때의 이익은 뭐 거의 그대로죠. 근데 진짜 중요한 왼쪽 손실 부분을 보세요. 그래프가 0에서 그냥 뚝 잘려버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은행이 손실을 볼 상황이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그 손실을 대신 다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손실 위험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익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데 손실은 딱 막혀 있어. 이거야말로 손해볼 일이 없는 말 그대로 꽃놀이패를 쥔 거죠. 자, 여러분이 은행장이라면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인데 옛날에는 너무 위험해서 쳐다도 안 봤던 그런 대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공 확률은 10%밖에 안 되는데 성공만 하면 100배 수익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 막 돈 빌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도덕적 해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첫째, 예금보험이 손실 위험을 없애버려요. 둘째, 그러니까 은행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노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이 되니까 더 위험하지만 수익 높은 대출만 찾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셋째, 엉뚱하고 부실한 곳에 소중한 돈이 흘러가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예금주들도 어차피 내 돈은 나라가 보장해 주는데 뭐 하면서 은행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할 유인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 속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전 세계 정부들이 도덕적 해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며 너도 나도 예금 보장 한도를 막 높였어요. 심지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개국은 전액 보장이라는 초강수까지 뒀습니다. 왜냐면 당장 사람들 불안부터 잠재우지 못하면 진짜 모든 게 끝장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예금보험 제도는 꼭 필요한데 도덕적 해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답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차등 보험료 제도입니다. 자, 왼쪽의 고정 보험료 제도는 뭐랄까,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나 맨날 사고치는 말썽꾸러기나 똑같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모범생 은행만 억울하겠죠? 반면에 오른쪽의 차등 보험료 제도는 달라요. 위험한 자산에 막 투자하는 은행한테는 보험료를 비싸게 받고 안전하게 잘 운영하는 은행한테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죠. 자동차 보험 생각하면 쉬워요. 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 오르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은행들이 스스로 우리 위험 관리 잘해야겠다. 그래야 보험료 아끼지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물론 은행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재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서 아직도 고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원리를 다시 살리는 아주 똑똑한 방법인 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 3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볼까요? 첫째, 예금보험제도는 뱅크런을 막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금융 안전망이다. 둘째, 하지만 이 좋은 제도도 은행과 예금주의 도덕적 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든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적 해이를 좀 줄여보려고 차등보험료 제도 같은 보완장치를 쓴다.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여러분, 화폐금융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 다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해주는 정말 강력하고 재미있는 도구예요. 조금만 더 참고 힘내서 나아가다 보면요. 매일 아침 뉴스에서 나오는 그 복잡한 경제 얘기들이 마치 흥미진진한 소설처럼 읽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테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도 아주 즐겁게 공부해봅시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